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일 나왔던 종목 뉴스와 리포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뉴스 특징들을 분석하는 이유는 현 장세 흐름에서 어떤 종목 또는 테마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온 호악재 뉴스가 주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온 종목 중에서요, 뉴스 재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와 주가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는지를 판단해서 관심 종목에 저장을 하고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심리와 수급 분석을 통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초단기 매매 감각이 뛰어난 분들은요, 당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료 발생으로 인해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와 추경 매도를 하게 되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관심 종목에 저장한 뒤 종목 시세의 흐름을 보면서 여유를 갖고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야 하겠습니다. 심리와 수급을 통한 매매 타이밍 포착하는 법은 동영상 맨 뒤에 링크를 해놨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나왔던 종목 뉴스와 리포트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20여 종목이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게 KMW 루머보다 펀더멘탈 봐야 이익 성장 지속해왔고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20일 KMW에 대해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9만원을 각각 유지했다라는 기사죠. 수많은 논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중국 통신사 기지국 공유 추진, 그리고 JTE 차이나 모바일 벤더 내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KMW 연루 보도죠. 근데 사실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중국 통신 사업자 간 기지국 공유는 현실적으로 후발 사업자 간 공유 지방 위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KMW에 대해 미칠 영향이 극히 미미하고, 또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차이나 모바일 벤더 내 ZTE MS 하락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아까 말한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보도는 완벽한 허위 사실 유포에 불과하다면서요, 현 시점에서는 본질에 충실한 투자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나왔던 내용이 올해는 국내 수급이 KMW 실적 호전을 이끌었다면 내년에는 중국, 미국, 일본 수출이 가파른 실적 향상 추세를 이끌 전망이다 했어요.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라는 보고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요, 한번 주가가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3,800원 5.2%죠. 상승한 75,800원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죠. 자, 오늘 나오기 전까지 하면은 이날이 언제입니까?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9월 5일날 390만 주 터졌죠. 그리고 주가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9%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자, 그러면서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바로 이 실적 개선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중국이 이번 달 말서부터 5G에 대한 시설을 본격적으로 투자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종목 보지 말고 중국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RFHIC를 관점을 갖자. 오늘 RFHIC는 한 650원 상승한 45,350원. 이것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통신 장비 업종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오늘 거래량 220만 주, 그러면서 5% 상승, 전고점 바로 코앞에 두고 있죠.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올라가는 걸 보고 추격 매수를 하면 최근 장세 흐름이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주가 상승률이. 그러기 때문에 오르는 거 보고 추격 매수하면 바로 하루 이틀 뒤에는 바로 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KMW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을 하되 신규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린 이후에 매수하자. 아니면 그냥 RF, HIC, KMW보다도 오히려 내년에 실적이, 그러니까 국내용이 아니라 RFHC는 해외 중국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얘기 보면 한 1000조 정도 투자한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수혜가 지속적으로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계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되 오히려 중국발 수출 비중이 큰 RFHC가 더 좀 낫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5G 스마트폰 성장 예상보다 크다. BH, Y솔 수혜 전망했어요. KB증권에서 오늘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요. 오늘 BH, Y솔 한 400원씩 올라갔네요. 한 2%대. 근데 이거는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서, 최근에 5G 스마트폰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에서 50% 된다 그러죠. 상당히 생각보다 성장성은 크지만은 주가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별로 뜨끈미지근하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나온 BH, Y솔 지금은 손댈 때는 아니다 해서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HFR, NTT, 토코모 쪽 장비 공급 과시아 하나증권이죠. 이 HFR도 통신 장비 업종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20일 HFR이 NTT 토코모 쪽으로 프론트홀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면서요. 목표 주가를 36,5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프론트홀이 뭐냐면요. 이동통신 무선 접선망에서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와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 장비로서요. 이 HFR의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론트홀을 설치를 하게 되면요. 비용 감소하고 네트워크 안정성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이 5G 투자 사이클에서 설비 투자 지출 부담 축소 및 구축 유연성이 요구되면서 다양한 기지국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론트홀 장비가 요구되고 있다. 또 4G죠. 4G하고 5G 기지국의 호환을 위해서는 기존 4G 네트워크망에도 프론트홀 장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HFR의 공급 물량이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상당히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럼요, 차트를 보면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시장에서 그것이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주가는 하락한다 그랬죠. 자, 오늘 HFR 1,400원, 5% 정도 상승한 27,5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한때 28,500원, 그래서 한 8% 정도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좀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오늘 7만 1,000주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하고 기관이 한 3만 5,000주 매수를 했네요. 이 HFR도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해주고 상승 추세. 오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지금 관심 종목이 있는 것이 5G 장비 업체들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큰 게 나무기술 9%, 그리고 서진 시스템 5%, 그리고 RN2테크 5%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목프리 4%에서 통신 장비 업종에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몰렸다. 실적이 뒷받침된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중국에서 한 1,000조 가량으로 5G 시설을 확충을 할 거다라는. 그리고 이제 일본도 내년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연말에 갈수록 5G에 대한 중계 설치가 아마 갈수록 더 확대될 수 있다. 그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세는 이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많은 5G 중계기에서 가장 그래도 관심을 가질 종목은 RFH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저희들이 이제 주말 강연회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강연회는 토요일 을지로 북도 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나리오 및 주도주 4인방. 두 번째로는 중소형 반도체 부품 소재 유망주 베스트 5.
세 번째는 KMW 버금가는 5G 핵심 두 종목 집중 분석했죠.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RFHIC를 집중 분석을 할 겁니다. 네 번째는 바이오 바닥 확인 후 주도주 재평 과정. 다섯 번째 세력주들의 반란 및 유망주 분석. 여섯 번째 경기 민감주 베어마켓 랠리 예상 시나리오 해서요. 이런 주제를 갖고 내일 강연해 가겠습니다. 장소는 국도호텔 로터스홀인데요. 을지로 사가역에서 10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는 2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내일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강의 때문에 좀 준비 과정 때문에 오늘은 뭐 다른 종목들은 대충 넘어가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켈로스 폴드 뜨거운 해외 반응해서 국내 IT 업계 수혜 기대라고요. NH투자증권에서 나왔죠. 어제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신제품인 갤럭시 폴드가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19일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출시된 갤럭시 폴드에 준비된 것 중 모두 팔렸다고 이렇게 밝혔다 해서 인기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주로서 SKC 코오롱 PI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BH 등을 유망하다고요. NH투자증권에서 언급을 했는데 어제 나왔던 내용하고 일치하죠. 우리는 SKC 코오롱 PI보다는 오히려 이녹스 첨단 소재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 그러면서 회사 개요라든지 핵심 상승 논리에 대해서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요, 200원 상승한 51,800원. 생각보다 뭐 상승폭은 작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제 크게 상승한 이후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처음으로 고개를 드는 그런 형국이니까는 뭐 가격대 뭐 51,500원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뭐 오늘 비록 200원이 떴지만은 같은 관점에서 똑같이 매수 관점, 51,500원 내외에서는 매수하자. 이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가장 수혜로 보고 그게 시장 반응이 가장 그래도 괜찮은 종목은 갤럭시 이 이녹스 첨단 소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자세히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어제 방송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히림 신고항 건설 수혜 기대해서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왔죠. 20일 히림에 대해 전 세계 공항 설계 이 업체라며 국내 신고항 건설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라며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항은 자주 발주가 나오는 공정이 아님에도 현재 국내 신공항은 정부의 지역 거점 균형 발전 투자 기조로 빅사이클에 앞두고 있다며 신공항 발주 확대에 따른 히림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한다라며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금일 20원 상승한 4,630원. 뭐 호재성 재료에 비하면 주가 반응이 미지근하죠. 근데 히림을 단순히 신공항 건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재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은 대북 테마로 묶어서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되면요, 북미 간의 실무 회담이 아마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특히 강경파 볼턴이 해임됐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빠르게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히림이 이 대북 테마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논리를 볼까요? 상승 논리에서 중국 최대 조선족 기업인 신성 실업 유한공사와 북한 사업을 공동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향후 신성그룹과 북한 내 호텔, 면세점, 카지노, 공항 등 신축 사업 참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요, 과거의 개성공단 내 공장, 그리고 종합지원센터, 경협, 협의사무소, 청사 등 주요 건물 설계 담당을 바로 히림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호전이 되면은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조선족 기업을 통해서
진출이 상당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테마 아마 바로 코앞에 둔 테마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나 해서 시림 한번 차트 모양을 보고 또 자세히 볼까요? 시림이죠. 자, 오늘 아까 말한 대로 20원 상승했죠. 4,630원인데 자, 지금요 조금씩 올라옵니다. 거래도 작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가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면은 큰 폭에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림 4,600원 직근 가격대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남북 경협조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미는 거는 도화 엔지니어링이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기 매출 영업이익 동방고성장 유진증권이죠. 유진증권은 20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다만 바이오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며 목표 주가는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게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아마 화요일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보고서가 나왔던 내용하고 또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유럽의 램시마 SC 판매, 미국의 트로시마와 호주마의 판매 본격화, 그리고 미국 인플렉트라, 그러니까는 램시마입니다. 사보험 채널 판매 확대 등으로 내년 성장세는 가파라질 거다. 그러니까 실적이 갈수록 좋아질 거다는 거죠. 램시마 SC에 대한 허가는 예정대로 올 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아직 판매 단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의 램시마 단가보다는 높고 휴미라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램시마군 전체의 평균 단가는 상향되면서 실적이 4분기 그리고 내년에 크게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주가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300원 4% 넘게 올랐네요. 그래서 52,800원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큰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으로 반응을 할지 부정적으로 나올지는 바로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이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3상이 좋게 나와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아마 바이오주들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3상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는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감을 갖고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 콘텐츠의 콘텐츠주 심실은 정부 주가 상승 기폭제 될까 했어요. 나왔죠? 정부가 콘텐츠 사업을 우리나라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콘텐츠 사업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콘텐츠 산업에 1조 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인 웨이브의 출범으로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제 종목들 보면요, 초록뱀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오늘 초록뱀이요 35원 하락한 1735원입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는 이제 이틀 전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정부에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재료가 발표가 되면서 바로 이날 이 초록뱀은 18% 장중에 올랐다가 17.5% 정도 상승 마감했죠. 그러면서 어제 오늘 이틀 좀 쉬어가는 모습, 이것이 재료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면 이제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아마 크게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수급 사항을 봐도요, 그저께 17% 올라갈 때 개인들이 94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160만 주 매수했습니다. 어제 30원 상승을 할 때 개인들이 58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56만 주 매수했습니다.
오늘은요, 35원 하락하면서 외국인들, 그동안 많이 매수한 외국인들이 21만 주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37만 주 매수했죠. 어저께 우리가 심리와 수급을 통한 매매 타이밍 포착법 했어요. 기법 강좌를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말씀드렸죠. 주가가 1차 상승을 할 때는 그건 언제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세력이 들어올지. 하지만 1차 상승을 할 때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외국인이 됐던, 개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큰 폭의 매수를 한 세력들이 어제 오늘,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매도 물량이 매수했던 물량보다 적다르면은 그것은 빠져나간 물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조정을 받을 때 정고점이라든지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거래가 감소하는 것은 추가 상승을 위한 쉬어가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초록뱀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600 한 3, 40원, 그러니까 한 1600원에서 1650원 사이가 강력한 지지대 역할, 그러니까 정고점이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1650원 지지 여부를 보면서 매수 관점에 나서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초록뱀이죠. 그렇죠? 수요일 날 17% 크게 올라갔고 어제 오늘 30원, 35원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했는데 수급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이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 지난 8월달 정고점 그리고 7월달 정고점인 1600원 초반대 선을 지지를 충분히 할 여력 가능성이 크다. 그 지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한 이제 OTT죠. 인터넷 TV 보는 걸요. 한국 토종 OTT의 출범은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통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급 가치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렸죠. 스튜디오 드래곤 어저께 이제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와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제죠 나왔는데 소폭 상승하고 어제 하락하고 오늘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모습세죠.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수급상을 봐서도 어저께 800원 하락할 때 개인들이 한 11,000주 매도했지만 오늘 900원 뜨면서 19,000주를 오히려 개인이 매도했다. 어제 매수했던 물량보다 더 많이 매도했죠. 그리고 그저께 1,600원 오를 때 2% 뜰 때 개인들이 45,000주 매도.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상을 이렇게 보면요. 개인들의 매도가 눈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안정된 흐름이고 그 물량들,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꾸준하게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 부정적인 보고서도 나왔지만은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신규 매수, 아까 말한 콘텐츠의 심는 정보해서 이 재료로 만약에 이 콘텐츠 쪽에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초록뱀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성 SDI 3분기 영업이익 2214억 원 전망 동부증권이죠. 20일 삼성 SDI에 대해 3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보다 소폭 낮아진 2214억을 예상한다. 목표 주가는 32만원, 투자이가는 매수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다른 재료가 아니라 2차 전지,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지금 추천을 한다면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죠. 최근에 우리가 이 뉴스 특징주를 분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호재보다는 악재성 재료가 많이 나왔죠. 먼저 나왔던 것이 이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지난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전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한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얘기죠. 트럼프가
연비 규제를 취소 계획이다. 그러니까 석유 자동차에 대한 연비 규제를 취소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부정적이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가 지난 초에, 그러니까는 금년 초죠. 금년 초에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또 발표한 이후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가 작년에 발생해서 그 규명하느냐고 1년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하는 업체들도 뭐 장비가 됐던 재료가 됐던 공급하는 업체들도 실적이 부진했죠. 2분기도 부진했는데 3분기도 부진할 거다. 나왔던 것이 바로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캡에 대한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포스코케미칼 1,300원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레임은 한 700원 정도 떴지만 이거는 미리 하락했기 때문인데 아직은, 그러니까는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다라는 예상들을 다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누가 띄우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전기차에 대한 매수 타이밍은 3분기 실적이 나오는 다음 달 중하순서부터 우리가 서서히 매수 준비를 하자. 아직은 이른감이 있다. 그러면 삼성 SDI도 마찬가지다. 합니다. 실적이 부진하지만은 여기 뭐 기사에 나왔던 내용처럼요. 전기차용 배터리 매출만 보면은 향후 4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5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의 경제, 저가 수주 배제, 원자재 가격, 연동 계약 비중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앞으로 상당히 개선될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인한 배터리 2차 전지는 향후에 실적은 크게 호전될 거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 해서 쉽게 매수 관점에 접근할 필요는 없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보고는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중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요새 뉴스 특징들, 그날 나왔던 특징들을 분석을 해 드리는데, 예, 이 분석을 해서 종목이 선정이 됐으면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리와 수급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법을 어제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을 바랍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뭐 내용이 또 들을만 하다, 뭐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마감 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